안녕하십니까. 이대봉전 정리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특강에 실려있는 작품 이대봉전 정리합니다. 자, 이대봉전은 명나라 기주 땅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고전 소설인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두 개의 전쟁을 극복한 이후에 두 개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개인적인 복수를 해내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두 개의 전쟁, 자, 이걸 승리로 이끌고 이어서 개인적으로 모함 받았던 것을 다시 복수하는, 그 모함을 했던 주체를 찾아가서 복수를 해내는 이야기. 그래서 두 개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개인적인 복수까지, 사회적인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복수까지 해내는 그런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대봉 할 때 이제 이름이 왜 하필이면 봉이냐? 봉황할 때 봉자다. 꿈에 이 친구를, 자, 어머니가 얻기 전에 봉황이 꿈에 나왔다. 봉황은 봉과 황이라는 두 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수컷, 이건 암컷. 그래서 수컷인 봉이, 그죠? 이대봉을 얘기하는 거고, 암컷인 황은 애황이를 얘기해요. 애황이. 대봉이의 봉이고 애황이의 황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새가, 봉이라는 새는 이대봉 엄마 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황이라는 새는 애황이의 엄마 품에 들어오는 꿈을 두 여자가 동시에 꾸고 아이를 낳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이제 정리를 해드릴 텐데, 이대봉전 어떤 구절이 인용되더라도 지문을 읽지 않은 채로 바로 문제로 돌입할 수 있게 지금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수능이 어떤 식으로 인용이 되든, 어떤 장면이 인용이 되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 가운데서 무조건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의 변형도 이 그림 안에서, 이 도식 안에서 해결된다라는 걸 경험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인물이 있습니다. 이익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이익, 그리고 여기 장희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장희와 이익은 친구 사이입니다. 친구 사이야, 친구. 그래서 붕우 그러면 친구고요. 중마고 할 때도 우도 친구고, 둘이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어릴 적부터 친한 사이. 그래서 자, 이 이익이, 자, 양 씨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얻을 때 태몽이라고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태몽이라고 하나요? 아이를 얻기 전에, 태기가 있기 전에, 아이를 낳기 말고 태기가 있기 직전에 이런 꿈을 꿉니다. 누가요? 이익이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자, 승려가 나옵니다. 노승이 등장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절 있잖아. 좀 고쳐야 되지 않겠니? 중수가 뭐야? 고친다는 얘기, 고친다. 좀 수리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야, 돈 좀 대주라.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재물, 곡식, 그리고 촉 그러면은 뭡니까? 초를 말해, 초. 불 켜는 거, 초. 그래서 돈과 곡식과 초를 각각 다량으로 황금 500냥, 쌀, 흰쌀 300석, 그 다음에 초를 4,000개를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제곡 황촉이라고 줄여서 말해놨는데, 다시 뭐라고? 돈과 곡식과 초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금화 산에 있는 백운암이라는 절에 보수공사를 할 수 있게 뒷받침을 해준다. 꿈속에서 그렇게 수락을 했더니, 꿈속에서 노승이 헤어지면서 하는 얘기가, 귀자가 무슨 말이죠? 귀한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보답 차원에서 멘트 날리고 사라집니다. 눈 떠보니까, 깨보니까 진짜로 사라졌더라. 그래서 연속성이야 단절성이야? 연속성을 보여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꿈속에서 일어난 일이 현실에서도 이어진다 이거죠. 자, 신기한 일이죠. 모란동에서 이익이 꾸었던 꿈의 내용입니다.
이날부터 양 씨에게 태기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아이를 출산하기에 이르는데 출산 직전에 꾼 꿈이 뭐냐? 꿈속에 뭐가 나와? 봉이 나와. 봉황할 때 봉이라는 새가 자기 자신의 치마폭으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쾅이라고 하는 암컷 새는 장이가 살고 있는 집 쪽으로 날아갑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익이라고 하는 인물은 뭐 다양한 벼슬이 있는데 뭐 이부시랑 그다음에 이부시랑은 그냥 이부 떼고 시랑 그다음에 이공 성이시니까요. 나중에 우승상에 이어서 연왕에도 오르게 되는데 부친이 이부상서 이덕영이고 증조부가 좌승상 이용철이다라는 내용까지 들어있다라는 것을 굳이 제가 여기다 밝혀 적은 이유가 있겠죠. 한 번 나오고 끝인데 굳이 가족관계를 상세하게 적은 이유가 뭡니까? 디테일. 내가 읽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죠. 읽었다는 걸. 자, 읽고 지금 정리해드리는 거군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장희 아내가 자, 이익의 아내 양씨가 꾼 것과 똑같은 꿈을 꿉니다. 똑같은 꿈을 꿔요. 그래서 장희, 즉 이익의 친구인 장희, 장할림, 벼슬이 이제 할림이야. 그래서 성씨 붙여서 장할림. 그래서 이익이 나중에 이제 유배를 가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울분을 못 이겨서 죽게 되는데 자,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꿈 얘기해야 되니까 똑같이 친구 이익이 꾼 꿈 이후에 친구 부인인 양 씨가 꾼 꿈을 자기, 그쵸? 장희의 아내가 똑같이 꿉니다. 그래서 소 씨의 품에 들어오는 거는 암컷인 황새가 들어오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출생과 관련된 얘기했는데 출생, 자 누구 중심 인물인 이대봉이 출생할 때 동일한 꿈을 꾸고, 그쵸? 장차 배필이 될 두 사람 남녀가 태어나게 되었다. 거기까지 왔습니다. 꿈꾸고 태기 얻고 그 다음에 꿈꾸고 출산하는 신기한 일이죠. 매우 신기한 일이야. 근데 첫 번째 굵직한 사건이 있는데 복수극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복수극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작품은 복수극이야. 개인적으로는 복수극이고 사회적으로는 승전에 대한 이야기야. 다시 개인적으로는 복수, 사회적으로는 승전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전쟁으로 돌입하기 전에 모함을 받아가지고 유배가는 장면이 이제 등장합니다. 왼쪽으로 옮겨볼게요. 자, 이렇게 모함을 받습니다. 왕희라고 하는 희대의 나쁜 놈, 부정적 인물 왕희가 우승상이었는데, 자, 도적이다라는 뜻으로 부정적 의미로 왕씨성을 가진 도적이다, 왕적이라고 또 불리기도 합니다. 왕적인 왕희가 이익을 모함합니다. 나쁜 놈이니까요. 착한 사람이 이익을 모함해가지고 결국은 황제로 하여금 유배를 보내게끔 유도를 하는데 유배를 가는 배 안에서 이제 벌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이렇게 이대봉이 태어나자마자 상이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할 때 그 상이 있잖아요. 그 상이 봉이라는 새의 얼굴이고 봉이라는 새의 얼굴이고 자, 그 다음에 소리가 뭐야? 소리. 성이 뭐지? 목소리가 용의 목소리다. 용의 목소리다 이 말이야. 봉의 얼굴, 용의 소리를 지니고 있었다. 아주 신이한 얼굴이죠. 그리고 왜 양이다. 목소리까지. 자, 이름은 대봉인데 봉 안에 봉자인 거고요. 자를 비룡으로 지었는데 용성의 용자로 끌었었다라고 하는 거. 자, 이랑이라고 부릅니다. 이씨성을 가진 남자아이 이랑 이렇게. 자, 근데 방금 얘기했던 거 모함을 받을 당시가 몇 살이었느냐? 이대봉 나이 13세.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아들도 같이 유배를 당합니다. 백설도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아버지는 자, 삭탈 관직했습니다. 이렇게 관직을 빼앗기고 사람이 살아 안 살아? 사람이 살지 않는 아주 머나먼 육지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역시 섬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근처에 있는 친척들 있죠? 족친, 가족과 친척들이 죄를 면하는 대신에 위서인, 서인으로 다 몰락하게 되는 거죠. 평민으로 주저앉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13세 때 이제 벌어진 일인데 그 과정에서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유배지로 가는 거야. 근데 이때
배 운전하던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선인들, 이게 뭐야? 뱃사람들. 이 뱃사람들에게 천금이나 되는 많은 돈을 주고 살해할 것을 요구합니다. 살해할 것을 요구한다. 살해를 사주하게 되는데, 시키게 되는데, 실제로 물속에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누가 여기 노사공, 노인 사공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만 플러스야. 결박을 풀고 나를 물에 빠뜨리더라도 빠뜨려라. 야, 나 지금 물에 빠져 어차피 죽을 거 아니야. 어디 잡을 데도 없고 어차피 죽으니까 이 결박이나 풀고 죽게 해달라 라고 이익이 요구하니까 그걸 들어줍니다. 옆에서 만류했는데도 들어주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이 사실을 바탕으로 이익 부자로부터 상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근데 어쨌든 유배 보내면 되는 건데 유배만 보내면 언제든 살아 돌아올 수 있으니까 죽여서 후환을 없애겠다,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왕의 명령에 따라 선인들이 수장을 시킵니다. 이대봉도 물의 첨벙, 아빠인 이익도 물의 첨벙, 둘 다 물의 첨벙인 건데 이때 도와주는 조력자가 등장합니다. 이 조력자 누구야? 서해용왕이야. 이거 기억해야 돼. 서해용왕은 플러스로 기능하는데 반대편에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남해용왕이 있어요. 플러스인 서해용왕을 괴롭히는 거니까 남해용왕은 이 작품 속에서 쳐 없애야 될 마이너스로 등장한다는 거 미리 던져두고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서해용왕의 아들 내미를 용왕의 아들이다. 그래서 용자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이제 이익을 구해주러 갑니다. 물에 첨벙 수장된 이익을 구출해 줍니다. 그래서 무인도로 실어다 주는 거고요. 자, 다음. 여기 이대봉도 물에 첨벙 했는데 구해서 어디로 데려가냐? 서역에 있는 천축국, 지금으로 치면 인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서역의 천축국인데 줄여서 뭐야? 밑줄 그은 대로 서축국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서역 천축국, 서축국. 거기에 이제 금화산 배구남,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쵸? 금화산의 배구남이다 그러면은 위쪽에 금화산 배구남, 꿈속에 등장했던 누구? 이익의 꿈속에 등장했던 바로 그 노승이, 그쵸? 살고 있는 절입니다. 그럼 뭔가 좀 감이 오지 않아요? 아버지가 시주를 엄청 했기 때문에 절 보수공사하는 데 들어갈 돈을 다 책임졌기 때문에 고마워서라도 이 노승은 누구한테 잘해줘야 돼? 이대봉한테 겁나 잘해줘야지. 그래서 오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밥 걱정하지 말고 옷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 돌봐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대봉이 신세를 지는데 몇 년 동안 이렇게 절에서 보내느냐? 무지막지합니다. 몇 년? 8년. 자그마치 8년 동안 절에 짱 박혀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도를 닦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무술도 익히고 등등등. 자, 그래서 이제 21세가 되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건데 그 전에 그러면은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결혼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지. 같은 날 같은 때에 태어난 이 운명적인 사랑 어떻게 할 거야? 먼저 장이가 누구한테? 친구인 이익한테 유배 가기 전에 후에? 전에 13살 때의 상황이야. 결혼할 때 됐으니까요. 자기 중마고우고 지기부모 사이인 둘 사이에서 야, 우리 아들딸 서로 결혼시키자. 그래서 자, 하늘이 정해준 아름다운 짝이다. 뭐라고요? 아름다운 배필. 짝이란 얘기야. 우리 아들하고 당신네 딸이 이제 둘이 서로가 하늘이 정해준 아름다운 짝이 아니겠느냐. 이제 얘 입장에서 말하는 거니까 우리 딸이랑 당신 아들이. 그리고 진진호연이라고 했는데 좋은 인연이라는 뜻이야. 좋은 인연. 진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나라와 진나라인데 앞쪽에 있는 진은 이렇게 쓰는 진이고 뒤쪽에 있는 진은 이렇게 쓰는 진나라예요. 그래서 요 진나라하고 요 진나라는 대대로, 그쵸? 서로 혼인을 하는 그런 관계였다고 해요. 그래서 진나라와 다른 진나라 사이에 대대손손 결혼하던 좋은 인연처럼 우리도 결혼시키자, 이런 뜻으로 구혼합니다. 결혼시킵시다 라고 제안을 하니까 이익이 뭐 그러자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유배를 가게 생겼으니까 정식 결혼도 못한 상태에서 남편도 사라졌고 예비 남편 사라졌고 예비 신랑 사라지고 예비 시아버지도 사라진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장희는 자기 딸 데려가라고 약속했었던, 그쵸? 그 상대방 사돈이 될 사람이랑 그 다음에 사위가 한 순식간에 모함 당해가지고 사라져 버려가지고 그 울분을, 이거 앞뒤로 바꿔서 읽어도 돼. 그 분을,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길 없어가지고 병을 얻게 돼요. 결국은 사망하게 되죠. 화병이 무섭습니다. 장희도 사망하고요. 그 다음에 아내인 소씨도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동시에 부모가 사라지게 되니까 보호자가 없는 거야.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죠, 옛날에. 그래서 친척인 장준이라는 사람이 마이너스인데, 자, 부모가 사라지고 나자, 죽고 없어지게 되자, 장예황은 예비신랑도 사라졌지, 그 다음에 예비 시아버지도 없지, 거기다가 부모님도 없지. 그래서 의지가지 없는 장예황인을 이제 장애물들이 다 제거가 됐기 때문에, 그죠? 누가? 왕희가 자기 아들인 석연이를, 왕석연이를 이제 장예왕이한테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 상황인데 이게 끝까지 거부를 하니까 장예왕이가 난 남편 있다 그러면서 장준이라고 하는 이 뭡니까? 여기 위로 올라가 봐. 이분 장한림, 즉 누구? 장희, 장한림의 육촌 친척벌인 이 장준이 사실은 조카뻘인 장예황이를 그냥 거저 가져가라고 겁탈을 제안합니다. 이 겁탈은 여기서 다른 게 아니고 몰래 그냥 강제로 강제 납치하라고 제안을 해요. 친척인데 자기 조카뻘인데 희한하죠. 그래서 이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이 장준이가 왕이한테 제안을 해서 왕이가 옳았구나 하면서 이제 장예왕이를 이제 납치를 해가려던 찰나인데, 그 직전에 장예왕이가 이런 장준의 꿍꿍이 속을 알고 돈 받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나쁜 놈, 그러면서 너는 우리 집안의 아저씨도 아니다 그러면서 한심하다라고 하고 다시는 투족하지 말아라 라고 거리를 둡니다. 투족이 무슨 말이죠? 발을 던지다, 그러니까 발을 들이다 이런 얘기야. 우리 집에 오지 마 이런 얘기예요.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래 봤자죠. 힘이 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예왕은 끌려가게 생겼는데, 이 위기의 순간에 시비가 도와줍니다. 시비 이름은 난향이라는 시비인데, 이 난향이라는 시비가 오관운빈, 설부화용, 미인을 나타낸 말이죠. 그런 장예왕이를 탐내는 왕희 일가족의 이 모략 이후에, 그쵸? 폭력적인 어떤 시도, 이거를 피해서 결국은 부모가 사망한 이후 3년상을 보낸 직후의 상황에서 16살이죠. 현재 지금 몇 살? 16살인 상황에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난향이가 애왕이 차림으로 변장을 한 다음에 대신 끌려가고요. 그 애왕이는 남자 복장으로 환복하여서 장계운이라고 하는 남성 이름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어디 의탁하냐? 오른쪽에 보면은 최여산의 집에 의탁하게 되는데, 조력자로서 플러스 인물입니다. 아내는 누구? 희씨고요. 딸내미가 한 명 있긴 있는데 얘가 이제 남자인 것으로 알고, 그쵸? 의지가지 없는 장계훈이를 남자인 줄 알고 집에서 키우면서 꽤 능력 되거든 이거. 봤더니 아주 능력자야. 그래서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말이죠, 그쵸? 여자니까. 그래서 자기 딸내미하고 결혼시키려고 하던 찰나에 나라에서 과거를 이제 베푼다라고 해서 과거 시험에 응시하겠다라는 사실은 애황인데 남자 복장을 한 장계훈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갑니다. 그때 과거 시험을 보러 가기 직전에 자기 딸하고 결혼하자고 제안을 하고 수락한 다음에 갑니다. 마음이 무거웠겠죠. 어쨌든 결국은 합격, 장원급제. 장원급제 해가지고 한림학사라는 벼슬을 받고요. 그리고 뭐 병부상서 겸 정남대원수 육군대도독이라고 하는 길다란 직함을 얻게 되는데, 나라 상황이 이제 어지럽습니다. 남쪽에 있는 선우가 침범하거든요. 자, 외적의 침입, 외침이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선이라고 하는 오랑캐가 침범을 합니다. 자, 이용태라고 하는 하남 절도사가 장계를 올려서
상한테 보고를 하죠. 큰일 났습니다. 황제어른, 황제님 이러면서 남선이 침범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이제 얘가 이런 직함을 가지고 출동하는 거야. 원수가 되어서 출동합니다. 대원수 누구야 이제? 장, 개, 운. 자, 원수가 돼서 출동. 그래서 남선우 일당을 모조리 남쪽에 있는 선우입니다. 선우. 그래서 이 남선우 이쪽 그 오랑캐들을 전부 일망타진하게 되는데 자, 홀방대라고 하는 녀석이 남쪽 선우 오랑캐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름이 홀방대라고 나와요. 자, 그래서 장수는 총날이라는 이름에 아주 날카로운 이름이죠. 총날이라는 이름에 부정적 대상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전쟁을 벌여서 전부 소탕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꿈을 꿉니다. 소탕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던 게 뭐냐면 꿈속에 등장한 노승입니다. 이 노승 또 어떤 노승이야? 역시 또 어디? 금화산. 그러니까 이익의 꿈에 나와서 태기를 얻게 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금화산 또 등장했었죠. 금화산 지금 또 등장하고요. 나중에 또 등장합니다. 여러 번 나와요. 지금 이 애황이 꿈에 나와가지고 그쵸? 묘한 계책, 신묘한 계책을 전해주는데 별거 없어요. 매복해라. 숨어있다가 공격해. 뒤통수 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원수가 그 계책대로 실천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원수가 총날도 죽이고 그 다음에 교지구까지 쫓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교지구까지 쫓겨간 선우가 어찌 되는지는 잠깐 멈춘 채로 이야기는 전환됩니다. 전쟁을 두 번 치른다라고 했잖아요. 남쪽 오랑캐가 한번 쳐들어오고 북쪽 오랑캐도 이제 빈틈을 노려가지고 자 명나라 군사들이 남쪽 오랑캐 상대하느라고 빈틈이 생겼을 거 아니야. 이제 그걸 노리고 북쪽 오랑캐가 이제 넘보는 거야. 그래서 북쪽 오랑캐를 자 북쪽의 흉노족들이 중원을 범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하북절도사 이동식이 표문을 올려가지고 현재 위급합니다라고 전달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북흉노가 막 파죽지세로 몰려와가지고 결국은 임금이 황제가 살고 있는 중원 그러니까 그 수도에서 쫓겨나가지고 금능으로 도망갑니다. 황제가 도망가기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북흉노가 중원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수 이름들이 특이한데 잘 보세요. 마이너스 묵특남, 묵시야, 뭐 동돌수 뭐 이런 거, 북흉노 이름 묵특남, 동돌수 이런 애들을 데리고 북흉노가 역시 황제가 살고 있는 그 성, 수도를 점령하기 이르게 됩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쟁을 동시에 두 개를 치르는 거야. 남쪽의 선우족, 북쪽의 흉노족.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때 누가 활약을 하겠어? 일단 남쪽에서 쳐들어오는 남쪽 오랑캐들은 이제 장혜황이가 맡았는데 북쪽 오랑캐는 이제 누가 맡아야 돼? 이대봉이 맡을 차례지.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이겁니다. 이대봉이 이제 몸은 완성됐는데 몸짱에다가 그리고 각종 무술을 연마를 했는데 이제 무기가 없잖아. 가는 길에 흉노를 무찌르기 위해서 가는 길에 8년 지나 21세에 이른 이대봉이가 이제 이별을 합니다. 노승과 이별을 해요. 이 노승은 누구야? 이게 꿈속에 나왔던 그 노승이야. 그 노승이 자 실과를 줍니다. 과일을 대봉한테 주면서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자 농서라는 땅에 가니까 첫 번째 아이템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득템은 투구와 갑옷이야. 몸은 준비가 됐는데 장비가 갖춰지지 않아서 세 가지 장비를 갖추게 되는데 농서라는 땅에서 투구와 갑옷. 자, 첫 번째 아이템을 획득. 이게 누구냐? 귀신이 등장하거든요. 이릉이라는 귀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릉. 우리가 그 사마천의 사기 들어봤잖아. 사기라는 유명한 중국의 역사책을 집필한 사마천의 친구입니다. 대충 어느 시대인지 아시겠죠? 이릉 귀신이 등장해가지고 그죠? 한나라니까 지금은 명나라, 한참 이전 과거의 귀신이죠. 그래서 후구와 갑옷을 주고요. 대봉이 첫 번째 아이템 얻고 두 번째 사평으로 가서 아이템 말을 얻습니다. 말 달가락 오추말을 얻는데 이 오추말은 검은 털 흰 털이 함께 있는 말이고요. 항우가 몰았다라고 하는 항우가 탔다라고 하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자 화용도로 가가지고 세 번째 아이템 얻습니다. 이번에는 칼입니다. 칼. 자 투구 갑옷 그리고 말 그리고 이제 칼입니다.
자, 완성이죠. 관운장입니다. 관우, 유비, 관우, 장비할 때 그 관우 맞죠? 그래서 황성으로 가지 말고 왜? 이미 여기는 탈탈 털려가지고 비어있어. 황제 어디 있어? 금능에 있거든. 금능으로 가라고 제안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자칭 충의장군 누굽니까? 따봉, 대봉이 출동. 그래서 싹 쓸어버립니다. 이제 금능 가서 대활약. 묵퉁남 동돌수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북흉노 장수들을 다 죽여버리고요. 뭘 통해서? 진원. 그러면은 전기적 요소라고 기억해야 돼. 직전에 나왔던 귀신 등장 전부 전기적 요소죠. 그죠? 그래서 기이하다. 귀신 등장. 기이하다. 이거 뭐야? 연불 같은 주문인 건데 주문을 외우면 이 신들이 막 등장해가지고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지고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다 싸그리 몽땅 죽여버리고 100만 명 중에서 5천만 남았다. 거의 그쵸? 10분의 1도 못 미치는 인원들만 남게 된 거야. 그리고 나서 서릉도로 갑니다. 거기까지 쫓아가서 흉노족의 우두머리를 결국은 죽이고요. 그러나 군사들은 놓아줍니다. 까지. 이 대활약상을 펼치고 나서 이제 한 섬으로 가는데 이제 황성으로 가는 도중에 한 섬에 갑니다. 아일랜드. 거기 갔더니 어떤 지금 바로 이익이라고 나오긴 했는데 막 털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고 막 이게 약간 그 뭡니까 원숭이 느낌으로 털이 확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인지 짐승인지 처음에 몰라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 그리고 귀신 서로가 절반씩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처럼 보이는 이익. 8년 동안 무인도에서 혼자서 과일 주워 먹고 흙뿌리 캐 먹고 이렇게 이제 살았던 거야.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부자 상봉인 거죠. 그리고 나서 청이동자 2명이 나오는데 이 2명이 바로 용왕의 아들. 어디? 서해 용왕의 아들이 되겠죠. 그들이 등장해가지고 큰일 났다. 우리 좀 따라와라. 제발 도와주라. 라고 해서 이제 서해 용왕으로 갑니다. 용궁 이름은 뭐야? 와룡국이다. 여기가 서해 용왕이 사는 용궁이에요. 그래서 남의 용왕이 쳐들어왔는데 여기를 물리쳐 줍니다. 대봉이 진원을 또 외우네요. 그죠? 네. 주문을 외워서 항서를 받아냅니다. 항서가 뭐야? 항복 문서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자 서해 용왕의 태평연 했는데 연 동그라미 딱 해볼게요. 잔치. 잔치를 열게 된 거죠. 그래서 서쪽에는 이 뭡니까? 천상의 인물들. 서쪽에는 천상의 인물 신선관리, 그렇죠? 신선들이 앉고 동쪽에도 역시 선녀들이 앉고 남쪽에는 진세가 뭐야? 속세의 사람들, 지상의 사람들, 그러나 이미 죽은 귀신들이 되겠죠. 귀신들이 자 주르륵 앉아가지고 자 이제 파티를 벌인 다음에 이별 선물을 안겨주는데 몇 개가 있어? 9개에 달합니다. 몇 개? 이별 선물 9개. 적송자라고 하는 인물은 옷을 주고요. 옷. 그리고 안기생이라고 하는 인물은 과일을 주는데 이걸 먹으면은 흰 머리가 검은 머리가 되고요. 다시 떨어진 이빨, 빠진 이빨이 다시 생겨나게 됩니다. 젊음으로 돌아온다. 회춘. 자, 그리고 세 번째 왕자진이라고 하는 인물은 퉁소주고요. 악전은 옥패, 오자선은 병, 술병, 항하는 개화, 꽃. 그리고 직녀가 환생할 수 있는 죽어도 살아날 수 있는 수건을 주고요. 아황과의 영은 반죽을 주고 반죽이 뭐야? 붉은색 얼룩이 있는 대나무란 뜻이죠. 소상강 주변에 죽은 아황과 여영의 피로 자라난 지주절기의 상징 대나무 반죽인 거죠. 자, 용왕은 야광주 2개를 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별하게 되는데 이제 지상으로 올라와야죠. 여긴 어디? 용궁이니까. 자, 그 이후에 자 오른쪽으로 다시 가보시면은 결국은 남쪽에 오랑캐들을 무찌르고 자 여기 남쪽에 오랑캐를 무찌르고 나서 누가 애황이가 다 무찌르고 나서 항복 문서 받고요. 선우는 살려줍니다. 흉노는 어떻게 됐죠? 죽었고요. 선우는 살아서 돌아갑니다. 그 수변에서 물가에서 망부각 죽은 남편을 위한 건물인 건데 거기서 수륙제 제사를 지냅니다. 죽은 영혼을 달래는 제사를 지내는데 그 장소에 난향이 즉 예전에 그 시비와 헤어져 있죠. 지금은 그 다음에 양씨 그다음에 예비
예비 시어머니가 되겠죠. 예비 시어머니, 이제 시어머니,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는데 이 둘은 그 전에 복명암이라고 하는 절에 노여승과 만나서 삭발 이후에 승려 애원이 되고 승려 강제로 변신했던 분들입니다. 이 다 필요 없다. 남편 죽고 아들 죽었고 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나서 남편 아들 다 죽었으니까 이제 나는 돌아가서 이제 절에서 살겠다. 도나 닦겠다 라고 하면서 둘 다 이제 승려가 됐던 건데 그 승려의 신분에서 갑자기 물가에서 울고 있었죠. 그리운 아들, 남편 그리워하면서 울고 있었는데 마침 그 장소에서 제사를 올리고 있었다. 그래서 세 명이 재회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결말로 넘어갑니다. 훈훈한 이야기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원수를 갚아야겠죠. 결국은 내 손에 죽이겠다. 아니다. 내 손에 죽이겠다. 서로 티격태격할 정도로 이제 결말 부분에서 이놈 내놔라 이거지. 이놈이 문제의 발단이니까 복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황제가 사실을 알아차리고 후회하면서 그래 얘네들이 이런 처지가 됐어야지. 얘네들이 이런 처지가 됐어야지. 얘가 지금 아들이고 아버지죠. 부자가 이익 부자가 당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정배 처리되고요. 이익은 우승상에 올랐다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아들 자존덕이죠. 아들. 그리고 아내는 정렬왕비가 되고요. 이대복은 병부상서 대사마 대장군이 되면서 그쵸? 애황과 정식 혼인을 전쟁 승리로 이끌고 이제야 결혼의 꼴인. 그래서 대봉은 초왕이 되고요. 아들은 초나라의 왕이고요. 아들은 초나라의 왕, 아버지는 연나라의 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내가 예왕인데 남편이 왕이니까 당연히 왕비인데 충렬왕비 자주 나오죠. 충렬왕비. 삼남 이녀를 얻고요. 최소저로부터라고 했는데 최소저는 아까 이쪽에서 보여드렸던 최어사의 딸이야. 뭐라고? 최어사의 딸. 최어사의 딸인데 의지가지 없게 됐잖아요. 그쵸? 남편 죽고 남편이 없고 이제 최어사만 있는 상태에서 최어사가 죽고 어머니와 딸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찾아가 보니까 그래서 신세졌던 거 갚느라고 자기 남편한테 요구합니다. 먼저. 그래서 재취하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장가를 2번 든 거죠 지금. 그래서 장가를 2번 든 건데 부왕비로서 최소죠. 최여사의 딸입니다. 조력자 최여사의 딸. 자기 아내를 키워주고 보살펴준 보답으로 그 집 딸을 아내로 삼는 거죠. 2번째 아내로. 자, 난양이는 10인데 갑자기 또 대봉이의 일종의 첩으로 들어와서요. 7남 4녀를 낳습니다. 이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잘 살게 되었다라는 이대봉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대봉전 명나라 기주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사회적 승전과 더불어 개인적 복수에 성공하는 영웅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대봉과 장혜왕. 자, 이걸로 우리는 어떤 식의 변형이든 실전에서 지문 읽지 않고 바로 문제로 돌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건투를 빕니다.